그런데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언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라고 많이 배웠죠. 그래서 뭐 자바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언어들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언어들하고는 조금 틀리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관리해주는 이런 언어 도구가 툴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SQL이라고 불러요. SQL.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프로그램 언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tructured Query Language에서 SQL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언어는 되게 쉽게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안에 깊게 들어가면 어렵지만 쉽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쓰는 게 총 4개뿐이 없어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요. 저장하고 싶죠? 두 번째, 있는 거 수정하고 싶죠? 세 번째, 필요 없으면 없애주고 싶죠? 자, 거기 있는 정보 내가 갖고 와서 보고 싶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딱 4개입니다. 그래서 입력한다. 영어로 insert죠? insert. 그 다음에 수정한다. update. 그 다음에 삭제한다. delete. 갖고 와라. select. 이 4가지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이렇게 4가지. 요건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고 하는 이런 언어니까 요거보다는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주로 데이터베이스 SQL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저장해라, 수정해라, 삭제해라, 갖고 와라. 되게 간단하죠? SQL 언어는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돼 있는데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좀 어려워져. 이걸 활용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가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배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요런 게 데이터베이스 언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지나가다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 수업 시간에 배웠었는데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랑 관련된 언어구나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짭니다. 보면 되게 어렵게 보이죠? 근데 되게 쉬워요. create 테이블 해라. 그 다음에 요게 코드입니다. 키. 요런 걸 이제 어떤 속성이냐. 문자형으로 몇 개짜리까지 해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갖고 와라. 아니, 저장해라. 어디에다가 이그잼 테이블이라는 곳에 저장해라. 뭐를? 얘를. 이렇게 이런 값으로 저장해라. 얘는 이런 값으로 수정해라. 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요 2014년도 4월 23일 데이터는 삭제해줘라. 이런 내용이고요. 셀렉트는 얘를 갖고 와라.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갖고 와야 되는지를 쭉 이제 쓰게 되죠. 말하자면 김씨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갖고 와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김씨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 테이블에서 갖고 와서 나한테 보여줘.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이 SQL 언어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그냥 거의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말하자면 야 이거 갖다 줘. 저장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배울 수가 있지만 이제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이제 개발 쪽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언어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아마 오늘 보고 아마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라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하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설계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엑셀처럼 이 많은 데이터들을 이런 것들 필요해요. 이런 데이터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테이블 하나에다가 다 저장하면 되겠죠. 그죠? 저장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데이터들이 쭉 돼 있는데 여긴 내가 없어요. 그럼 빠져요.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없고 데이터가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런 저장 공간이 비쌌잖아요. 비싸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장 공간을 아껴야 돼요. 요즘은 이런 건 무시합니다. 요즘 워낙 데이터베이스가 용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옛날에는 데이터 저장 공간이 워낙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빈 공간이 없이 데이터를 저장할까 이런 거를 막 연구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테이블들을 한 번에 쭉 그냥 저장해도 되는데 잘라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이게 나눕니다. 나눠가지고요. 여기 있는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정규화 과정을 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런 걸 그냥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거를 여러 개의 테이블을 쪼개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테이블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 이름 가지고 그냥 한 테이블에 쭉 관리해 주면 되죠. 원래는.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줍니다. 요게 우리가 ERD라고 부르는 개념을 이용해서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거? 앞으로 살면서 이런 거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살면서 볼 일이 없는 내용들일 텐데 거의. 그래도 한 번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게 아까 전에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고요. 요게 테이블 간의 관계예요. 얘랑 관계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부품을 제공해 주고요. 우리는 부품을 이제 공급해 주고 제공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들을 다 적어 주는 건데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컴퓨터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뭘 배우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쪽에 관련이 되는 사람들, 즉 기업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걸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걸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교하게 잘 짜가지고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이렇게 막 짭니다. 왜냐면 얘를 실제로 한 테이블에 만들면은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저장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일이 다 쪼개요. 막 쪼개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쪼갠 다음에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키라는 걸 이용해서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처음 배울 때는 좀 복잡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리해주는 테이블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얘를 ERD라고 부릅니다. ERD. 엔티티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관계도를 그린 그림 해서 ERD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개발하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